이강래 잡지사 5월호 18번째 페이지. 아주 오랜만에 조선 직업 소개 소장 역할로 돌아온 분입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저희가 전에 조선 직업 탐구 시리즈가 있었어요. 네. 조선 잠 역사라고 해서 아주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박광일 선생님께서 모처럼 네. 또 조선의 직업 하나를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선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나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렇게 호불호가 나뉘는 편이고 또 평가도 또 다양한 견해들이 있기는 한데요. 네. 그렇지만 조선의 이것만은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게 높이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바로 기록 정신. 아, 기록 정신. 기록. 아, 그건 인정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을 많이 남기기도 했고 그리고 또 다행히 잘 남아 있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아, 승정원 일기나 네.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그 기록에 접근하는 태도, 진정성 이런 것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데 맞습니다. 예.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 기록의 생성 과정 속에서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몇몇 문서들은 왕이라고 하더라도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네. 그 기록은 당대의 기록으로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했다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당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경계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런 면에서 이제 조선의 여러 기록물 중에서 거의 이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게 조선왕조실록인데 그렇죠. 예. 이 조선왕조실록의 편찬의 자료가 되는 사초를 음. 만들었던 사관들. 사관. 아하. 이 사관들이 어떻게 보면 조선 기록 정신의 정수를 보여주시는 존재가 아닐까라고 그렇죠. 생각이 네. 들어서 오늘의 직업 사관. 사관에 준비했습니다. 대해서 알아보죠. 몇 주 전에 저희 황희정 승편에서 그 태종이 황희 불러다가 네. 은밀하게 진짜 이 일은 세상에 너랑 나만 아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었는데. 그래서 조선에서는 임금이 신하를 독대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그 왕이 이게 주무시기도 하고 하는 그 침소가 있는 방이 있잖아요. 대전이죠. 네, 대전이 있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뭐 도승지 누구 왔사옵니다 하면 도승지 들어올 때 사관도 같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죠. 무조건. 네, 그래서 거기 네. 그때 이제 궁궐에 머물고 있었던 당번하는 그 사관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 이제 사람들이 그 궁궐의 전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은 게 네. 우리가 왕의 침전이라고 하는 강령전이 있잖아요. 네. 이 강령전이 왕의 침전이며 동시에 집무실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왕은 사생활이 없는 존재라고 침실 보시면 겸 돼요. 서재.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그 이야기를 오늘 강령전이 아니라 네. 중전의 침전인 교태전에서 하자. 네. 이러면 몰래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 중전과는 여성의 공간이니까 거기는 사관이 못 들어가죠. 그럼 왕비나 후궁과 왕이 얘기할 때는 사관이 따라붙지 않지만 그래서 그 얘기는 실록에 거의 남아있지 않는 편이고요. 근데 신하가 들어올 땐 무조건 따라와야 무조건 됩니까? 당번하고 있던 숙직하고 있던 사관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조금 더 당시 상황에 맞춰서 고증을 한다고 예. 하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독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네. 이 독대는 당시에 불법이었고 탄핵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보통의 어떤 정치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옆에 사관이 뭐 붙들고 이렇게 들고 그래 들고 사관 단역분이 있어야겠네요. 네, 쫓아가서 단역이지만 눈매 날카롭고 눈매 살아있고 계속 적고 계셔야 그리고 되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왕하고 신하 계속 얘기하면서 눈치 보고 잘 적고 있나? 뭘 적지? 이런 느낌으로 미팅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고증이다. 정확한 고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좋습니다. 왕의 모든 것들을 기록한 사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사관이 가져야 할 자질이라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사관에 가져야 될 자질을 이제 직무를 표현하는 것들이 그 실록에 남아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군, 그러니까 임금의 언동과 정사를 기록함으로써 시정의 득실을 논하고 풍속의 좋고 나쁜 것과 정사를 가려서 후세에 귀감이 될 만한 것을 전하는 것이다. 뭐 그러니까 나의 기록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경중을 가리고 옳고 그름을 가려서 기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네. 사관은 힘든 직업이기도 하지만 그냥 받아쓰기가 아니네요. 그렇지만 그 기록의 생사 여탈권 우리가 역사 편찬을 하는 과정에서
수천 상자에 이르는 문서가 단 한 권의 책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네. 이때 역사가가 관여를 함으로써 그 경중이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 역할을 사관이 하는 거예요. 사관이. 그런 면에서 사관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싶다. 나는 이 시대의 기록을 후대에 잘 남기겠어. 라는 게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네. 이제 숙종 때 인현왕후의 폐위 문제를 놓고 한 80명이 연이어서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그 주모자로 꼽혔던 박태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숙종이 그때 약간 감정적으로 그 고문을 그러니까 네. 형신을 할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박태보는 인현왕후 폐위를 반대했던 반대했던 인물인 거죠. 예. 굉장히 성격이 아. 강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바른 말을 했던 인물인데 아, 예, 예, 예. 이때도 이제 잡혀왔는데 네. 누구누구는 잘못됐습니다. 그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랬는데 박태보는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어.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여기서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 그럼 네가 여기서 살아나갈 거 같냐? 요런 톤으로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숙종이 직접 지금 공문을 네, 하는 거예요. 친국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이때 이제 숙종이 예. 막말을 하죠. 뭐라고요? 박태보를 향해서 저놈을 꽁꽁 묶고 뭉리 돌로 큰 덩어리 돌로 입을 쳐라. 어. 그런데 그 국문 자리니까 사관이 입시를 있겠죠, 해 있을 당연히.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젊은 서관이 이거를 한자로 옮겨야 되잖아요. 아, 그러네. 실록은 한글로 쓸 수가 없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왕과 신하의 대화라는 거는 우리말로 이루어지는데 꽁꽁 묶고 이런 거. 꽁꽁 묶고 예. 그다음에 뭉리돌로 쳐라. 뭉리돌로 쳐라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그런 진짜 어렵네. 여기서 이제 사관이 예. 약간 망설이거나 그 기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네. 박태보가 고문을 받으면서 사관을 딱 보고 예. 뭐라 하는 겁니다. 사관, 예. 야 몸을 반드시 필자, 반드시 필자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쫙 그러니까 이게 묶은 모양이거든요. 아, 반드시 필자 하면 약간 포박당한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필자 모양으로 결박해서 무석 이게 뭉우리돌이거든요. 네네네. 무석으로 입을 쳐라. 예. 라고 쓰면 되는데 뭐 하고 있니? 박태보가 박태보가 공문당한 국문당하면서 대박이네. 이분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와, 약간 해악이 있는데. 이분이. 그렇죠. 예. 그거 기록 제대로 해라. 지금 내가 고문당하고 그렇죠. 있는 거.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관이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학문적인 내용,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그 문장의 실력, 센스가 있어야 돼요. 센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시기를 판단하는 어떤 판단력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거를 보통 삼장지제 세 가지 영역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 말은 당나라 시기 사관이었던 유지기가 했던 말이었는데 네. 서술 능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글 쓰는 능력이 아까 부족했던 거잖아요. 네. 이 서술 능력인 재, 그 다음에 역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있는 학, 네. 그 다음에 판단력과 공정함, 식, 네. 이 재, 학, 식이 있어야 사관이 어허. 될 수가 그렇군요.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네. 순 우리말을 한자로 다 변환하는 것도 특별한 능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궁금한 게 대사만 적나요? 그러니까 뭐 왕의 행동이나 뭐 행동도- 어깨가 으쓱 올라가며 뭐 미간을 찡그리며 뭐 이런 지문 같은 으쓱 올라간 게 네. 중요하면은 적고요. 아 그런 것도 적어요. 미간을 찡그린 다음에 어떤 행동이 일어났으면 적었을 겁니다. 손가락질을 하며 그렇죠. 이런 왜냐하면 것도- 왕의 행동이 실록에서 네. 곳곳에서 보이거든요. 아. 이거 사관이 아니면 적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관은 임금의 말을 그다음에 신하의 대화를 적는 기록자가 한 명 있으면 그 옆에서는 행동을 적는 어. 기록자가 있기 때문에 네. 이른바 말과 행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존재가 사관이다. 그래서 실록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기자가 두 명이 따라가잖아요. 네. 한 명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서 카메라 기자가 카메라 기자. 이 카메라 기자 역할하는 사관도 그러네. 있었다라고 보면은 사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고, 무서웠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사관은 어디 소속이었습니까? 조선 시대의 역사를 편찬하는 관청은 춘추관입니다. 그래서 뭐 춘추필법이라는 말도 쓰게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실제로 춘추관은 전임 관리, 그러니까 춘추관에 원래부터 소속되어 있던 관리는 없습니다. 다만 너 지금부터 춘추관에서 일해라고 예문관에서 8명의 사관을 보내니까 예문관 소속이지만 춘추관에서 일을 하는 이들 8명의 사관을 아, 전임 사관이라고 표현을 쓰고 예문관에서 춘추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춘추관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 하위 기관인가요? 하위기관이라기보다는 네. 뭔가 업무만
있지 실제 역할은 다른 곳에서 하는 아. 이제 그런 어떤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 배경 가운데 하나는 원래 고려 때까지 조선 초까지만 하더라도 춘추 예문관이었는데 이거를 태종 때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문관이 문서 작업을 주로 하는 곳이니까 거기를 분리를 시키고 거기에서 관리를 8명을 파견해서 필요할 때 역사는 춘추관에서 편찬해라.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들 8명은 7품 봉교 2명, 8품의 대교 2명, 9품의 검열 4명. 이 8명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하, 8명.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조선시대 사관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 한 60명이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50명 정도의 더 사관이 있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는데 네. 이들 사관들은 홍문관 승정원 사관원 6조, 그러니까 2호 예병 현공에 해당하는 관청에서 기록을 담당하는 관리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기록을 담당하는 관리들도 일정하게 사관의 지위를 부여하니까 이 사람들은 해당 관청에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부처별로 이제. 네, 그래서 승지가 만나러 가면 요 해당 관청의 사관이 겸임사관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네. 쫓아와서 기록을 하지만 네. 실제로 거기 있는 전임사관도 있겠죠. 아까 8명. 8명. 네. 그래서 이들을 겸임사관이라고 하는데 네. 이 겸임사관은 매일 그날 기록을 정리를 해서 예. 춘추관으로 보냅니다. 네. 그럼 춘추관에서 그걸 보관을 하고 있다가 네. 나중에 전임사관이 썼던 기록하고 합쳐서 시정기라고 하는 1년치 기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이들도 이제 사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 그런데 이제 좁은 의미로 네. 저 사람 사관이구나 라고 한다 그러면 각 관청에 포함된 겸임사관 50명은 제외하고 이제 전임사관, 그러니까 예문관에서 춘추관으로 파견했던 8명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관도 이제 좀 그 재능과 역량이 충분히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선발 과정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사관의 벼슬의 지위가 7품, 8품, 9품이니까 낮아 보이긴 하지만 네. 이 사관을 역임했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출세길이 보장되고요. 더 나아가서 저 사람 사관이었어. 사관 출신이 승진을 하기도 합니까? 승진을 많이 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 승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예. 많은 관리들이 가고 싶어 했어요. 한 번 사관은 평생 사관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관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관이 워낙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네. 그 자리로 가는 것들이 쉽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 관료하면 다 문과 출신, 그 과거를 합격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음서도 있고 문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추천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무조건 문과 출신. 사관은 무조건 문과. 예. 그러니까 고시 출신이어야 된다. 실력 검증 받아야 어허.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친가나 외가 쪽에 조상들을 쭉 살펴봅니다. 여기에 뇌물 받은 사람이 있는지. 그러면 탈락. 탈락. 야, 이렇게 엄격하네요.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 사람을 사관으로 추천을 누가 합니다. 근데 옆에서 투서가 들어와요. 그 사람 평소에 성격 안 좋은 거 아시죠? 그 사람 저하고 싸웠거든요. 요렇게 세 평. 네, 네. 세 평이 좋지 않으면 탈락. 네. 그러니까 원한 관계를 가지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기존 사관이 퇴임하면서 난 저 사람을 내 후임으로 추천한다. 그렇게 하고 나가야 돼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거제예요. 그러니까 지목하고 후임 지목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문과를 그 급제를 하고 네. 내가 보기에 평소 행실에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7품까지 하고 나서 그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사람을 내 후임으로 임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제 쭉쭉 풍계가 올라오면서 그 사람이 이제 말단에 꽂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추천이 있어야 되고요. 네. 이거를 더해서 예문관, 아까 이제 그 사관을 보냈던 관청이잖아요. 네. 거기서 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라고 인정해 주는 것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추천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어떤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사관을 추천하는 사람이 네. 선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진하려고 추천하는 사람이 선서예요. 네, 내가 이제 어떻게, 추천자가 피추천자를 추천하면서 뭐라고 선서를 하냐면 선서 본인은 하늘의 벌을 받아 즉사할지라도 자질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청구한다면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사람 놓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 자질, 자격 이런 것들을 내가 잘못해서 청구를 하면 내가 지금 즉사해도 죽더라도 됩니다.
문제가 야, 후회하지 않을 것을 살벌하네. 선서합니다. 네. 선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추천 천거제면은 막 잘 보이려고 막 뒤에서 막 좀 구린 행동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이런 선서를 한다는 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명망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네.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긍심,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네. 계속 이번에 문과 급제자들이 오고 과거 이렇게 합격자들이 오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이제 천거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럼 난 나가고 싶은데. 네. 그래서 네. 김일성 같은 경우는 네. 5년 동안이나 사관으로 있다가 네. 보통 한 1, 2년 있다가 나가거든요. 네. 네. 5년 동안이나 있다가 정여창이라는 사람을 보고 야 드디어 왔다 하고 추천하고 빠질 정도였으니까 그때 사관끼리 이 추천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한 후임이 없는 것도 고역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후임 예. 없으면 이제 계속 말년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김일손 유명한 사관 아닌가요? 김일손의 사초 사건, 무오사와 갑자사와 주초이왕 맞습니다. 아, 그게 김일손이죠. 예. 예. 주초이왕 말고 주초이왕 아니고 네네네. 아, 모사와 갑자사와 네네네. 예, 자, 좀 배워야 됩니다. 제가. 네네. 예. 사관을 위한 혜택 같은 건 없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혜택은 있는데 구품으로 들어가면은 선배들이 쭉쭉쭉 빠지면은 그 근무 일수하고 상관없이 바로 승진이 돼요. 그래서 8품 7품으로 자동 승진되는데 이런 케이스가 다른 관직에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추국당하거나 탄핵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사관의 어떤 역할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성. 보장해 주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사관에서 물러날 때 추천하도록 했다라는 것은 그 사관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임을 다른 사람들한테 인식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사관을 이제 조선왕제 제도 안에서 넣었지만 네. 행정부 안에 넣었지만 문제는 늘 나 저 사관 없는 데서 일을 하고 싶어 예. 라고 했던 왕. 아, 왕이 네. 네. 그다음에 저 사관 없는 데서 왕과 얘기하고 싶어. 네. 대신들. 뭔가 언행에 떳떳하지 못한 분 그러니까 이 같은데요. 정치라고 네. 하는 게 늘 네. 올바르진 않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원칙이긴 하나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약간 이런 방법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 얘기를 사관이 들으면 저 둘이 지금 정치적인 이익을 그렇죠. 위해서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왕이나 대신은 가능하면 사관을 멀리 하려고 사관 없지라고 하면서 뭔가 일을 진행하려고 하고 네. 사관은 특히 국왕 옆에 언제든지 붙으려고 하고 그림자처럼. 예 저기서 모든 정보가 나오잖아요. 네. 이제 중요한 정보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그걸 법으로 이제 하나씩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국왕의 학습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조강, 주강, 석강하는 경연이 있는데 네. 이 경연이 있을 때 정종 때 사관도 들어와라 우리 그 대신들하고 공부하는 거 보여주면 좋잖아라고 얘기했는데 태종은 경연 때 뭐 딴 얘기를 했나 봐요. 들어오지 마라. 예. 이렇게 해서 세종 때 다시 이제 경연에 들어가기도 했다라는 것들이 있으니 이제 가능하면 멀리 하고 싶다. 특히 이제 태종처럼 막 자기의 정치를 하고 싶었던 임금이 볼 때는 사관은 껄끄러운 부담스럽죠. 존재였다라는 예.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좀 상상을 해봤는데 제가 막 세조나 뭐 연산군 때 사관이었으면 진짜 배짱이 있어야 그 근처에 어떻게 가? 그리고 무서워서. 목숨 걸고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그리고 너 잠깐 일로 와봐. 네. 못 썼어.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그 바로 두려움이 바로 댕강일 것 같아요. 굉장히 컸을 텐데 그거를 무릅쓰고 했다는 점에서 진짜 언론인의 느낌으로 그러네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네요. 이 작업을 했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사관들이 그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에다가 바로 막 이어서 바로바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제 아까 뭐 시정기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 기록들이 나중에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최종 편찬물이 되는 그 과정도 궁금한데요. 네, 사관이 만들어내는 기록물들은 사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각 관청에서 만들어냈던 그 여러 문서들을 이제 각사 등록, 각 관청의 등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개인 문집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합니다. 또 지방에서 관청에서 올라오는 기록들도 모두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을 편찬을 하게 되는데 네. 보통 왕이 죽은 다음에 바로 이제 편찬 실록청이 만들어져서 한 4, 5년 정도 작업을 하고요. 특별한 어떤 난리가 있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생겨서 그 실록을 잃어버렸을 때 이괄의 난 때 광해군 관련된 기록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한 10년 만에 광해군 일기가 완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보통 이런 기록물들은 춘추관에서 관리를 하지만 최종적으로 춘추관은 일상 업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실록을 편찬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현 왕에 대한 기록을 계속 해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별도의 TF팀인
실록청을 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실록청 그다음에 이제 그 폐위가 된 사람이 왕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일기청, 일기청. 연산군 예. 일기, 광해군 그러네요. 일기. 네. 예. 그렇게 이제 기구를 만들게 되는데요. 네.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왕 측근으로서 기록을 했던 이 사초가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사초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네. 하나는 입시 사초, 또 다른 하나는 가장 사초라는 건데 입시 사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임금 옆에서 막 써요. 막 쓰고 퇴근할 때 그 네. 기록을 춘추관에다가 제출해요. 제출합니다. 네. 그럼 춘추관에서 보관하고 그 다음 날 또 후임자나 아니면 그 사람이 다시 출근을 해서 네. 기록을 이어서 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입시 사초인데 네. 집에 가서 네. 기억을 더듬어서 거기서 현장에서 못 쓴 게 있잖아요. 아, 사관이 퇴근하고 집에 가서. 네, 그러니까 일종의 속기니까 그때는 일단은 그걸 막 쓴 거예요. 곱씹어 봤더니 곱씹어 봤더니 맥락이 이랬던 것 이 같아. 내용은 임금이 이랬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 예를 들어 오늘 좌의정 이상하던데 왜 좌의정이 건드리지 않아야 될 다른 관청의 일을 건드리지? 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계속 몇 년 동안 그 좌의정을 봐왔으면은 그 사람 오늘 보니까 진짜 이상하네. 이런 기록들은 별도로 기록을 해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보관하냐면 집에다 보관을 합니다. 와. 이걸 집에다 보관하는 사초, 그래서 가장 사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실제로 입시 사초는 약간 그 속기 같다면 네. 가장 사초가 평가가 담겨 있는 더 중요한 사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집에 보관하던 걸 나중에 다. 실록을 가져가나요? 만들 때 다시 가져가요. 야, 대박이네 진짜 체계가. 어마어마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사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입시 사초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입시 사초는 어차피 춘추관에서 다 그렇죠, 다른 관리들도 그렇죠. 네. 보니까 네네. 가장 사초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네. 그러면 이제 이 사초를 나중에 실록을 만들 때 다 제출을 합니다. 네. 다 제출을 하고 이 사초를 기준으로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면 1년마다 이 문서를 편집을 해요. 네. 1차 편집을 해서 연, 월, 일에 맞춰서 편집을 하게 되는 게 시정기라고 하는 건데 1년짜리 실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1년짜리 실록. 네, 그렇지만 실록은 왕이 죽은 다음에 만들지만 계속해서 왕 재위 기간에 만들고 네. 더불어서 이 시정기는 이제 사론이라고 해서 네. 사관의 평가는 없습니다. 네. 그냥 쭉 어떻게 보면 일상을 기록한 일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세 벌을 만들어서 네. 춘추관, 그다음에 의정부, 그다음에 사고 네. 이렇게 세 곳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예. 이런 면에서 볼 때 일단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면 나중에 이제 실록 편찬할 때 굉장히 편해지는 것들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왕이 승하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시정기, 그다음에 네. 집에 드디어 그 가장사초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뭐 사관이었던 그때 재임했을 때 사관으로 재임했던 사람 다 사초를 낼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러면 그 실록청에 있는 총재관을 중심으로 편찬자들이 쭉 보면서 예. 편찬을 하기 시작하고요. 네. 그래서 초초본, 중초본, 마지막 정초본 세 번의 단계를 거쳐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왕조 실록이 나오는데 네.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실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실록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도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론이라고 하는 사관의 평가가 들어간 건 조선만이 조선만이 유일하다. 그리고 자세함에 있어서도 중국과 베트남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서 네. 조선을 기록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게 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조선왕조실록 사관들이 쓴 것들을 이제 국왕이 관여할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걸 썼을 때 그 예를 들어 뭐 춘추관 뭐 아까 실록청이라고 하셨 예를 들어 뭐 실록청장이라고 하면 총재, 네, 실록청 총재. 네, 네. 그 위에 더 높은 대신들이 관여하거나 한번 검열을 거쳐야 되고 이런 건 없나요? 검열을 거치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언제냐면은 실록을 편찬할 때예요. 실록 편찬할 때. 왜냐하면 실록을 편찬할 때 일단 실록 편찬의 기준이 임금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대신들은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사초에 뭐가 나오냐면 그 대신들과 관련해서 불리한 기록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불리한 기록을 내야 되잖아요. 네. 내고 났는데 문제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실록 편찬 담당자의 그 대신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있죠. 예. 그리고 가장사초는 김영재입니다. 네? 김영, 내가 누가 썼는지 김영. 예. 어떤 사관이 썼는지를 기록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찍히죠. 내가 예. 대신으로 이번에 내가 실록을 편찬하게 됐어. 그런데 이강민 사관이 계속 내욕을 한 거예요. 그러네. 왕은 죽었어도 대신은 살아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이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문제가 거죠. 되죠. 사과는 맘 놓고 못 하죠. 그런데 그러면. 예. 그 사관으로 볼 때는 그 기록을 낼 때 가장사초를 이제 낼 때 그 분위기를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강민 사관이 볼 때 그래도 박광일 좌상이 이번에 실록청 총재는 안 맡겠지 그랬는데 맡아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난 거죠. 어떻게 그러면? 그럼 이제 밤에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네. 실록청 담당자 똑똑 두들겨요. 여기서 이제 실록청에서는 사과는 사초를 제출하고 편찬하지만 이제 주요 책임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 관리 책임자한테 그거 나 그 좀 빼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불법이거든요. 이강민 사관이 가서 네. 내가 쓴 거 그 좌상에 대해 썼던 거 박광일에 빼주면 안 대한 돼? 거 빼주면 안 돼?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평소 친분이 있으니까 네. 빼줬나 봐요. 빼주기도 이게 이제 하고. 문제가 됐던 것들이 네. 세조실록 때 나타나게 되는데 세조실록 때 사관이었던 민수가 사초를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비판했던 양성지라고 하는 굉장히 탁월한 재상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 양성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민수가 실록청 담당자에 가서 이거를 빼서 빼줘. 예. 빼줘 하고 그게 문서가 아마 번호가 있었나 보죠. 네. 그랬더니 그거를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합니다. 예. 그랬더니 나중에 조사를 했는데 이거 왜 고쳐졌냐? 누가 고쳤냐? 라고 해서 전수조사가 들어가요. 예. 가장사초에 대해서. 예. 그랬더니 또 사관이었던 원숙강도 권람의 기록을 삭제를 했던 거예요. 권람이 권람. 우리가 알고 있는 배웠죠. 그 권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처벌받은 거는 당연한데 누가 화가 났냐면 예종이 화가 난 거예요. 예종이 왜 화났죠? 세조에 대한 잘못된 것들은 다 기록하면서 예. 왜 대신들의 기록은 사관들이 알아서 고쳤냐. 그렇죠. 우리 아버지 그렇죠. 예. 기록은 왜 다 그대로 두면서 예. 아니 양성지도 무섭고 예. 권람도 무섭고 죽은 우리 아버지만 억울하지 않냐 지금. 예, 그랬더니 그렇죠? 네. 이제 원숙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대신을 거스르면 화가 빠릅니다. 법보다 주먹은 왕한테요? 아니 왕한테 그렇게 왕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예. 대신 거스르면 화가 대신 빠르다고? 거스르면 화가 빠릅니다. 저 후환이 두렵습니다. 아마 이실직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저 실록에 대해서 처음으로 약간 그 불안전함이 느껴지네요. 불안전함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례 같은 경우는 대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게 대신들의 잘못된 내용들도 실록에 기록된다는 점에서 왕뿐만 아니라 대신들도 평소 언행과 행동 또 어떤 정책 위반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만약에 그게 사관이 알아서 하지 않으면 자기 잘못이 그대로 기록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찍히더라도 요 기록은 빼달라고 안 할 겁니다 하면은 어쨌든 역사에 박제되는 그렇죠. 거니까. 내가 예. 이 사람을 벌을 주는 한이 있어도 내 잘못된 기록은 남는 거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사관을 벌 줬다면은 그것도 기록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옹졸함까지 추가되네요. 옹졸함도 추가가 되는 예. 거고 실제로 그래서 옹졸했다. 뭐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예. 이제 이와 반대로 사관도 사람인지라 네. 이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잘못된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관에 대해서도.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황희정승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 이제 황희정승에 관해서 황금대사헌이라는 표현을 네. 이호문이라고 했던 사관이 썼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록을 읽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정인지가 네. 자기가 처음 들은 거예요. 황희정승이 뇌물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전임사관들은 제외하고 네. 겸임사관들을 이제 대신들을 부릅니다. 네. 혹시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 들은 적 있어? 들은 적 있어?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 이호문이 황희정승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모함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논의는 이제 어떻게 벌어지냐면 네. 그러면 이 기록을 바꿀 것이냐, 네. 삭제할 것이냐 네. 라는 건데 문제는 한번 바꾸거나 삭제하는 게 관례가 되면은 실록의 빈번해지죠. 가치는 그렇죠,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자. 어. 이호문의 기록은 일단 네. 사관의 기록이니까 두자. 두 대. 예. 그렇지만 우리의 의견도 남기자. 잘했네. 네. 잘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사초를 수정하는 대신에 추가로 논의한 내용을 적었고요. 예. 그 추가로 논의한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제 성산문이 네. 이호문의 해당 사초를 보니까 어느 한 종이만 빛깔이 달랐다. 다른 건 다 누렇게 번졌는데 이거는 새 거라는 거죠. 그럼 요거는 약간 사초를 추가로 제작을 했다라는 혐의가 있다. 네. 그 내용도 여기다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후대 사람들이
알아서 평가해라라는 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예. 우리가 지난번에 선조 수정실록, 현정 개수실록, 그다음에 숙정실록, 보궐정호, 경정 수정실록 얘기했었잖아요. 했었죠. 이 예. 맥락이 사실은 실록 안에도 계속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기록을 볼 때 네. 사료 비판도 중요한데 그 네. 사료 비판 과정 속에서 이 사료가 어떤 방식으로 생성됐는지를 안다면 역사가들이 그걸 파악해야겠네요. 그걸 파악해서 예. 이제 전체 맥락 속에서 그럼 이 사람이 다른 기사는 어떻게 썼으며 네. 전체 그 당시 사건의 흐름은 어떻게 봤는지를 평가를 해야 제대로 된 역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사관의 기록이 중요한데 문제는 그 편찬 과정에서 이거는 쓸 수 없는 자료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때 뭐 감정에 치우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사관이 잘못 판단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초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후대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빨아서 네. 없애는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사초를 씻는다. 세초라는 음. 표현을 하고 되고 그래서 세검정 근처에 차이람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 세초 작업을 합니다. 태우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왜 그걸 굳이 빠나요? 종이가 예. 워낙 비쌉니다. 아, 다시 쓰려고 다시 종이를? 써요. 아, 네. 재활용하려고. 종이가 워낙 비싸고요. 아, 그 이때부터 우리 조상들은 환경을 생각해서 아, 그 당나무 얼마나 귀한데. 아, 그러네요. 그 생각을 못했네. 예. 네. 사관은 그러면 그 기록 업무뿐만 아니라 보관 업무도 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일단 책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책을 활용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책을 누군가 옮기다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업무를 사관들이 맡습니다. 그래서 사관은 실록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일도 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사관들이 처음에 그 실록을 사고에 봉안하는 과정, 조선 전기에는 4세트, 조선 후기에는 5세트가 되잖아요. 예. 그 봉안하는 작업을 사관들이 직접 하게 되고요. 음.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록을 3년에 한 번씩 그게 존벌레가 슬면은 그 사관 종이가 그 실록 종이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이걸 햇빛에 보여주는 작업을 해요. 아, 이거를 철저하네. 포쇄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문제는 보여주는 과정에서 보게 되죠. 보게 되잖아요. 예, 예. 이 작업을 사관이 합니다. 아, 사관이 하겠네요. 그러면. 네, 다른 사람이 네. 하면은 그거 다른 사람이 하면 이러고 해야 돼요. 이거 1급 기밀인데 네, 네, 이거 네. 계속 보면은 그렇죠. 나중에 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쭉 보면 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조선 후기에 영조 임금처럼 나 세종 때 일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럼 세종실록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왕은 실록을 볼 수 없다는 원칙이 있잖아요. 영조가 세종실록도 못 봐요? 못 보죠. 아, 세종 것도 못 봐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그 실록의 기사를 수집해 오는 일을 예. 누가 하냐면은 예. 사관들이 합니다. 어. 그래서 인덱스 작업을 주는 거예요. 키워드를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난 세종의 과학기구, 치국이, 민생, 공법 이런 기사를 발췌해서 별도의 보고서죠. 보고서를 만드는 어. 거죠. 이거를 고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살펴서 이제 드러낸다. 그래서 고출이라고 하는데 네. 이 고출 작업도 역시 사관의 역할이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관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구나라는 그러네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몰랐어요. 한참 선대왕 실록은 볼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못 보는구나. 자, 그러면 수많은 사관 중에서도 이 사람 얘기는 꼭 해주고 싶으시다 하는 사관 있으실까요? 네, 앞에서 이제 사관을 꺼려했던 임금님이 몇 분 계시잖아요. 네. 뭐 태종도 그렇고 세조도 그렇고 그럴 때 이 사관과 관계에서 초기 사관에 어떻게 보면 입지를 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민인생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민인생 사관. 참 왜 한숨을? 진짜 사관 노릇하기도 힘들고 이런 사관 옆에 있으면 힘들고 두 분 다 힘들었을 것 같은데 왜요? 어쨌든 네. 굉장한 투철한 직업 의식을 가진 분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인생이 어느 날 태종이 매사냥을 하는데 네. 쫓아간 거예요. 네. 그런데 매사냥은 즐기러 간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조선 중기쯤 가면 이게 이제 훈련으로서의 모습도 띠게 되지만 네. 그러니까 태종이 막 매사냥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저기 이숙번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저 그때 누가 이러고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실록에 나와요. 태종이 불쾌한 반응을 보이면서 예. 쟤 누구니? 어. 왜 와 있어? 어.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 그 태종의 총신이었던 굉장히 아끼는 신하였던 이숙번이 네. 사관의 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기분 좀 푸세요. 아. 라고 했던 게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태종이 승지들에게 야 그래도 내가 놀러 왔는데 편하게 말도 못하면 야, 되겠냐? 매사냥하는데 사관이 왜 와? 여기서 일어날 일이 뭐가 있어? 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5 승지들이 네. 붙어서
아니 저 민인생이 안 왔으면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 친구가 왔으니까 우리 일이 좀 줄어든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요? 우리도 그 임금님의 말을 이렇게 행동을 기록해서 넘겨야 됩니다라고 해서 일단 설득을 했어요. 네. 설득을 했는데 태종이 생각하니까 너무 좀 이게 답답한 거였죠. 네네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편전에 들어오지 마라. 근데 이게 편전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말이 안 되겠죠. 왜냐면 예. 편전에서 신하들하고 네. 주요 논의의 결제 그쵸. 상황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명을 내렸는데 조선 초기니까 민인생이 꾸역꾸역 편전에 들어옵니다. 아유, 그 사람도 진짜. 네. 그래서 예. 내가 편전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라고 민인생한테 직접 얘기를 하죠. 예. 그랬더니 민인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편전에 제가 들어간 게 아니라 마당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마당에서 적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당에 들어와서 아마 예. 이제 그때부터 적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겠죠. 네네. 아, 이거 말대꾸를 하네, 태종한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태종이 예. 나 여기가 지금 후대에는 여기서 저기 왕들이 정치를 하겠지만 난 여기가 쉬는 곳이야. 그러니까 나 쉴 때는 좀 안 들어와 줬으면 좋겠는데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어느 날 이제 편전에서 신하들하고 이제 좀 가까운 신하들이겠죠. 얘기를 하는데 휘장이 펄럭하는 거예요. 네. 휘장 뒤에 불길한 기운. 휘장 뒤에 쫙 했더니 민인생이 아, 예. 이렇게 적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야. 그래서 결국은 휘장을 걷고 엿보다가 들키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네. 그 일로 태종은 일단 민인생은 멀리 변방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아, 이분 요새 막 쇼츠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그분인가 보다. 아, 그래요? 태종이 뭐 약간 황당한 실수 같은 거 했나? 뭐 사냥감을 놓쳤나 해서 적지 마라 그랬는데 적지 마라 적은 분 아니에요? 그런데 아, 그거는 예, 알 예. 수가 없는데 예. 문제는 이제 민인생과 이 태조의 관계는 사관과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와요. 네. 그런데 이 민인생이 귀향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유명한 네. 태종이 네. 노루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졌는데 예. 이거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 걸로 예, 봐서 그거. 예. 그게 동료 사관이거나 아니면 민인생이 복귀해서 이건 이제 사관의 기록이니까 이름을 적진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사관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 왜냐면 태종 때면 조선 건국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서슬이 8월 때잖아요. 그러니까 후대라면 예를 들어 선대 때부터 사관은 항상 무조건 이렇게 적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건국 초기부터 그 원칙을 딱 지킬 생각을 했는지가. 그게 이제 조선이 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네. 조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여러 군데에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이제 이렇게 태종이 비록 귀향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옆에 신하들이 다 이거는 원칙에서 그러니까. 어긋난 거는 예. 왕이지 사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잡아갔고 그러한 덕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정치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후대에 알게 될 거를 염두에 두고 일을 했던 그러네요. 그런 예. 거라고 볼 수가 있는 진짜 거죠. 높이 평가할 부분입니다. 그럼 혹시 왕후나 태후같이 왕실 여성에 대해서 기록하는 그 전담 사관은 없었습니까? 그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했던 기록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네. 중종 때 이제 김한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면서 학자가 있었는데 네. 이 김한국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송나라를 보니까 송나라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왕과 태후가 나눈 기록이 굉장히 자세하게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는 사관이 못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기록이 남아 있다라는 거는 김한국이 추정을 할 때 궁궐에 출입하는 여자 사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네. 우리나라도 조선도 여자 사관을 두어 왕실 여성의 동정, 말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했군요. 그 제안을 한 거죠. 네. 다만 이제 이 시기가 성종연간을 지나면서 성리학이 조금 더 영향을 끼치면서 네. 여성들을 조금은 이제 구분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강했던 네. 시기였기 때문에 이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여성 사관이 있었다면은 조선왕조실록을 남성 사관의 시선이 아닌 여성 사관의 시선, 더 나아가서 중전이나 대비 또는 세자빈의 눈으로 주요 정치 사항을 봤다면 그렇겠네요. 조금 더 정치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극한 직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사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 사관 역시 이제 사람이라는 점에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관이 남긴 사초 그리고 이 사초를 바탕으로 만든 실록 덕분에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조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얻게 됐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록물로서도 굉장히 큰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지만 한편으론 이러한 기록 정신, 즉 목이 잘리는 한이 있어도 사필은 굽힐 수 없다. 내 기록은 올바르게 적는다라고 했던 사관의 정신을 당대의 왕, 음. 대신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정치를 함에 있어서 늘 경계하고 음. 조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권력을 견제하는 것으로서 뭐 우리가 권한을 분란을 삼권 시키지만 분립, 삼권 뭐, 분립을 하지만 예. 제 사권으로서 그러네요. 진짜. 언론을 네. 두고 있는데 네. 그 언론의 역할을 이미 물론 홍문관에서 사관원의 사헌부에서 계속해서 간관들이 언관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들도 당대 언론으로서 의미가 있겠지만 네. 그러면 나 이거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음. 라고 하면 그때부터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기록으로 남길 용기라는 게 그렇죠. 굉장히 큰 거예요. 진짜. 그런 면에서 이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관은 기록자이면서 그러니까 역사가이면서 동시에 언론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네. 조선의 역사, 조선의 기록물을 조금 더 다르게 그리고 조금 더 의미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산군이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뭐 사관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써왔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사관은 사초를 만들지 마라. 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제 후대를 생각하지 않겠다. 즉 나는 폭군이 되겠다를 선언한 것이니 지금 언론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그것만으로도 이제 폭군의 또는 독재의 조짐이 보인다. 방증이 아닌가. 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역사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조선시대 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자비죠. 예, 사관에 대해서는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